이번 시간에는 보안 위협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위협하는 그런 유형들이요. 여기에는 가로막기도 있고 가로채기도 있고 수정, 위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막기를 보고 다른 말로 흐름 차단이라고 하고요.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아요. 막아서 흐름을 방해하는 거,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는 걸 보고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가용성이 저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채기요. 가로채기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가로채는 거예요. 송신의 데이터가 수신지까지 쭉 날아가야죠. 날아가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몰래 보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가로채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기밀성을 저해해요. 수정이다 그러면 수정은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게 수정. 얘는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저해시키고요.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그렇게 꾸며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안 보냈는데 나한테 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게 위조예요. 그래서 이게 무결성 저해예요. 해서 이렇게 각 유형들마다 보안 요건이 있습니다. 위협하는 보안 요건이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위조 그리고 가로채기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웜이요. 웜이라는 건 바이러스예요. 웜이랑 친구가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도 바이러스고 얘도 바이러스고 둘 다 바이러스예요. 자, 웜하고 트로이 목마 차이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웜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웜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것도 있고 슬래머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웜의 한 형태예요. 자, 트로이 목마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장을 해요. 가장해서 프로그램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얘는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실행하면 그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 자, 웜하고 트로이 목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복제를 하냐, 자기 자신 복제 능력이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요. 해킹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킹은 이제 불법적으로 특정 컴퓨터에 접근을 하거나 이제 침투를 해서 시스템이나 데이터 같은 걸 파괴하는 행위, 특정 정보를 빼내는 행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요. 백도어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 기술자가 됐던 유지보수하는 프로그래머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보고 우리가 백도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에 자주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할 때마다 어떤 특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따로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속임이요. 눈속임이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눈 속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이용하는 걸 보고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스니핑이다 그러면 스니핑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주변에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봐요. 패킷을 엿보고 거기서 이제 계정하고 패스워드 이런 걸 알아내는 행위를 보고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이요. 스푸핑이다 그러면 이제 눈속임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마치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침입 형태를 보고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도스라는 거예요. 디도스는 이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서버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가 그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를 보고 디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요. 얘는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버퍼라는 기억 장소 있었죠. 그거보다 크기가 큰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싱이요. 피싱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어떤 특정 은행이나 경찰서 같은 데들 있죠. 거기랑 똑같이 가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짓말로 이제 이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서 이제 그 이메일을 보게끔 유인한 후에 이제 금융기관의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막 입금시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피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로거요.
키로고가 뭐냐면은 키보드 상에서 이제 키 입력 캐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떤 컴퓨터가 언제 켜졌고 언제 꺼졌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어떤 거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어떤 거 썼는지, 그런 게 전부 다 기록이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디가 됐던 암호가 됐던 그런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거, 그게 이제 키로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 같은 데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혹스라는 프로그램이요. 얘는 원래는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악성 코드가 아닌데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행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가 혹스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검사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한테 알려줘요. 악성 코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상세 보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록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혹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퍼요. 드로퍼라는 거는 우리 정상적인 파일들 있죠. 그곳에 이제 트로이 목마가 됐던 웜이 됐던 그런 바이러스가 숨겨진 형태를 보고 우리가 드로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사용자 동의 없이 내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동의 없이 설치돼서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스파이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안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